안녕하세요, 배수지입니다. 오늘은 좀 이른 시간에 오늘 녹화 방송을 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경이 참 멋있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다행히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제 그 나스닥 지수가 좀 약하게 끝나서 우리 시장 오늘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장 초반에 좀 시장이 밀리다가 미국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 미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 시장도 막판에는 조금 상승으로 끝났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안 했지만 우리 시장 끝날 때 나스닥 선물 100 중심으로는 0.8%인데 지금 한 나스닥 선물 100은 0.5%, 그 다음에 S&P 500은 지금 0. 아까 79였는데 0.54, 뭐 이 정도. 다우는 지금 0. 아까 73이었는데 0.54, 뭐 이 정도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끝날 때 기준에서는 미국 증시가 조금 밀리는 상황이고,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1.3 정도인데, 아까 장중에 마이너스 한 1.67 정도까지 조금 빠졌다가 지금 조금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날 지금 장중에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해서 일단은 조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완전 해결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 이슈를 좀 보시면 10월 1일이라는 게 이제 정부 폐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금 재정 예산안에 대한 일단 뭐 통과 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8일, 그 일정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10월 18일 날 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관련해서 이제 의회 법안이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10월 18일부터는 더 이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러니까 18일이라는 일정이 아니라 18일 전까지 이 미국의 부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부채가 여기 28조 4천억 달러 이러는데, 이게 원래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보통 22조 3조 정도만 발행하는 것이 규정인데, 갑자기 저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원래 보통 저런 부채 한도,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한도 정도는 의회 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1년 동안 저렇게 이제 그 의회 승인 없이 정부,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마음대로 찍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서 원래 22조 3조 정도 찍어야 될 부채를 28조까지 미국이 돈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완전 위기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도를 상향 또는 내년 한 12월까지 유예를 해줘야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이제 채권을 이제 푸는 걸 줄이고 이래서 이런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라 가지고 통과하는데 상원이 통과가 못 되면 이 디폴트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정은 당장 10월 1일 날 정부 폐쇄라는, 이거는 오늘 약간 이 뉴스로 미국 지금 상원 정부 폐쇄 피하기 위해 합의, 일정 부분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라는 것이 결국은 일단 10월 1일 날 정부 셧다운만 막는 정도이고, 결국 10월 18일까지에서 미국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 좀 더 큰 거죠. 저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적으로 일단 미국의 셧다운이라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에서 오늘 시장이 약간 반등의 동력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또 산 넘어 더 큰 산이라는 이 부채 한도 증액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이 뉴스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상 첫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미국이 부채는 2017년 처음으로 20조 달러 넘었대요. 현재 28조 달러고. 조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채무 한도가 22조 달러인데 넘었다는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화당 바이든 행정부의 방만 운영을 부각시키며 비협조. 그러니까 이번에 이 빌미로 정치적으로 공화당은 이제 확실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꺾으려고 하는 거죠. 공화당은 이번에 세무 한도를 올리는 것에 냉담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흥청망청 정부를 운영하면서 빚은 참사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호재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게 정치적인 포커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게 그냥 쉽게 합의해 주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방법은 있대요.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채권 한도를 올릴 수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영 없는 건 아니래요. 그런데 뭐 필리피스트를 우회하는 이런 뭐 방법이 있대요. 예산안 조정권이라는.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뭔가 앞으로 이제 그 발생하는 이 부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풀었던 이 돈이 앞으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약간 부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 혼자 독박으로 덮어 씌우게 되는, 그러니까 부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권 내내 공화당이 뭐 이런 쪽으로 단독적으로 저렇게 정치적인 어떤 약간의 그 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단독 처리가 쉽지 않은 겁니다. 국내에 보면 요새 언론법 이런 것들 민주당이 다수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180억입니까? 여당이 다수당이라고 다수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고 모든 상임위 위원장이 다 민주당이다 불구하고 단독으로 막 법안을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아직 여전히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잘 유념해서 조금 보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도 뭐가 좀 오르는 것 같았지만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이게 저는 좀 이걸 봤는데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0.02% 종가, 코스닥 지수는 잠깐만요. 코스닥 지수는 0.18 정도로 끝났는데 장중에 둘 다 빠지다가 코스닥은 한 0.1 정도밖에 안 오르다가 코스닥이 한 0.7로 강해지다가 다시 둘 다 강해지다가 다시 코스닥은 장막판에 또 개별 종목들이 확 또 꺾이다가 코스피는 어느 정도 물론 다 같이 꺾였지만 그래서 결국 코스피가 더 큰 상승으로 끝났는데 아직 이 시장의 어떤 체력이 아직 좀 리스크가 완전 좀 거쳤다. 시장은 이제 다시 저가 확실한 안정권에서 놀자 이런 분위기는 진짜 아닙니다. 진짜 분위기가 아니고 오늘 뭐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좀 강했고 야 우리 금융 한번 보세요. 진짜 이거는 한번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우리 금융 진짜 제가 현금 얘기 많이 했죠. 이거 이제 이렇게 튀어 올라갑니다. 저도 뭐 그때 여러분들 뭐 막 그런 시점들에 저도 뭐 제가 뭐 보니까 이런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뭐 거의 한 지금 4% 정도. 근데 지금 정말 4% 한 달입니까? 뭐 3주입니까? 제가 얘기하고. 근데 뭐 3주 동안 4%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완전 꿀이죠. 그 하나 손해보험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수급을 좀 보면 보험주도 괜찮은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코리안이나 있습니다만 다 열어볼 수 없으니까 두 가지. 근데 어제는 약간 기관이 팔아서 조금 어제 윗골이 달렸는데 오늘 다시 이제 기관이 샀어요. 샀는데 개인이 오늘 좀 팔아서 조금 눌리는데 은행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은행은 최근에 외국인 계속 사고 있고 기관은 오늘 많이 샀고 기관 연기금 처음 들어왔죠. 두신사모도 어제 또 샀지만 오늘 더 많이 사고 우리금융이 잘했고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다 조금 다 강한 모습들이었어요. 역시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 금융주들이 좀 강하고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합니다.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좀 되게 또 픽토를 세운 종목인데 뭐 근데 아직까지 좀 체질적으로 이 기관의 매도세가 약해지긴 했지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인지 뭐 어쨌든 이 기관의 좀 매도가 완전 좀 멈춰야 됩니다. 뭐 119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뭐 그래도 뭐 꽤 시장 대비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어제 봤던 것 중에 오늘 또 몇 개만 체크해 볼게요. MC넥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오늘 완전 기관들 3일 동안의 매도를 고리를 끊고 외국인 기관이 뭐 오히려 조금 샀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더 나오지만 않으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요. 더 나오지만 않으면 MC넥스가 여기서 더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기관 로스콤만 아니라면 기관들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그렇게 보면 참 웃겨요. 기관은 왜 반등할 때는 오히려 안 팔고 오히려 뭐 좀 사고 뭐 꼭 같은 주체는 아닌데 꼭 빠질 때는 팔고 약간 기관들이 좀 그런 특성도 조금 있어요. 로스콧이라는 특성도 좀 그렇고 오르면 일단
보는데 시장도 안 좋은데 빠져가지고 일정 정도 수익률 이하로 빠지면 로스컷을 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있습니다. KG ETS에 대한 오늘 주가 기대감이 좀 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뭐 오히려 나는 원래 예상은 KG 케미칼보다 당연히 어제 시간에서도 그렇게 ETS가 강할 줄 알았는데 시초가는 당연히 KG ETS가 강하기 시작했어요. 9% 정도, 15%까지 가더니 나는 이게 왜 보합으로 이 추세가 좀 무섭긴 해요. 아니 이제 이게 지금 아니 이렇게 딱 해서 발끝을 딱 들었는데 다시 발가락을 딱 펴지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런 이게 왜 그렇게 빠질까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는 이거 두 개가 이제 스프레드인데 만약에 오늘 KG ETS가 막 한 10% 오르고 KG 케미칼이 한 2% 3% 오르면 KG 케미칼이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매력있다 이런 생각할 것 같고, 그래도 그 ETS 매각 이슈라면 ETS가 더 강해야 되는데 KG 케미칼이 6%인데 오늘 ETS는 밀린다? 뭔가 수급적인 요인이지 상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9%간 만큼 오늘도 당연히 KG 케미칼이 6% 올라줬으면 ETS는 미니멈 10%인데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시총이 KG ETS가 이제 또 ETS 빠진 또 ETS 얘기해서 제가 5,800억인데 매각이 뭐 1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항상 보수적으로 한 9천억 정도 잡아도 지금 현재 매각 되고자 하는 가격에도 굉장히 뭐 한 30, 40%, 40% 정도 이상 평가 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매력적이지 않나 뭐 이런 이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팅크웨어가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지금 이것도 뭐 기억하실 건데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올해 10월이 되기 전에 뭐 제가 꼭 사야 될 종목이 몇 개 있다라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팅크를 그런 표현으로, 저는 막 꼭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아는데 약간 꼭 사야 될 종목 중에 뭐 여러 종목 있겠지만 팅크다 이랬는데 사실 팅크가 좀 강해요. 역시나 10월 오늘 마지막 이제 10월 전이라면 오늘까지 발이라도 담갔어야 되는데 이게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건 그럼 누구냐? 이것도 보면 기관도 또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뭐 오늘 조금 팔고 맞죠? 기관도 별로 놀고 있지 않죠, 외국인이라. 근데 이제 팅크는 오랫동안 그 뭐 제 하나대투 저 후배도 있지만 오랫동안 팅크를 지켜보고 있는, 꽤 팅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뭐 좀 뭐 쩐주들 뭐 이런 투자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BM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뭐 이제 일정상 당장 뭐 예전에도 매력적에서 급하진 않은데 이제 그 시기가 뭐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BM의 그 시기가 점점 가까우니까 그 전에는 꼭 물량을 채워야지 하는 그런 좀 소위 말하는 뭐 세력까지는 아닌데 약간 큰손 뭐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근데 시총 1,700억 이제 1,800억 다 돼가는데 1,800억에 거래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15만 주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약간의 큰손이라고 하는 그런 쩐주 뭐 한 몇백억 뭐 이런 몇십억 인원 그런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포트에 물량을 채우겠다 하더라도 이게 하방이 이제 뭐 근데 적극적으로 위로 올려서는 안 사는데 물량 확보가 힘드니까 계속 빠질 때 훅 담기도 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 밑으로 깔면서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팅크웨어는 상대적으로 참 시장의 수급적으로는 마이웨이의 수급이다. 그래서 팅크웨어가 스물스물 이 장에서 그냥 17,000원을 넘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린 것, 어제 또 말씀드린 거라서 다른 건 뭐 대한유화가 이렇게 오늘 4%나 밀립니다. 오늘 왜 빠지지? 뭐 롯데 정밀도 좀 밀리고 오늘 화학주들이 좀 밀렸는데 요거 옛날 기사인데 요거 조금 참가, 이것 때문에 밀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나도 관가한 게 있어요. 관가 PP 가격, 그러니까 대한유화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PP 쪽 가격 좋아진다고만 제가 사실 포인트를 맞췄고 이 납사 가격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지표 체크를 못했어요.
이게 옛날 뉴스인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납사라는 것이, 이런 대한유화와 같은, 롯데케미칼과 같은 회사들의 어떤 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건데, 이 저유가에 기반한 NCC 쪽의 설비에만 그동안, 지금 많은 회사들, 소위 말해서 어떤 회사들이냐면, 롯데, 정밀화학, 대한유화, 우리 DL도 있을 건데, DL, LG화학, 하나케미칼, 그래서 DL도 아마 여천 NCC 있을 겁니다. 그까지 이제 관련인데, 지금 가스 기반, 그러니까, 유가는 많이 올라가고 가스는 가격이 괜찮았는데 옛날 뉴스니까 이거 옛날 뉴스예요. 가스 기반은 이 롯데가 이제 또 설비 투자를 하고 근데 최근에 지금 중국 석탄 에너지 이슈 때문에 중국 에너지 이슈 때문에 가스도 엄청 올랐고 유가도 올랐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옛날 기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NCC 이제 화학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납사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제품 PP도 올라가고 있어요. 제품 PP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지금 중국의 에너지 문제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너무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 납사 가격이 더 빨리 올라서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축소된 거예요. 이 원재료랑 제품 판가에 대한 스프레드가 벌어져야지 이익률이 좋아지는데 안 그래도 대한유화가 글로벌 공급 확대로 인해서 본 사업의 마진이 좀 줄고 볼륨이 준다라고 3분기에 평가들이 좀 있어가지고 주가가 눌린 건데 최근에 이제 PP 가격 올라온 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납사 가격이 치고 올라오고 하는 바람에 스프레드 안 좋아진다 이 이슈로는 조금 빠진 거예요. 빠진 거고 근데 이제 대한유화 자체에서는 원재료 올라가면 보통 한 달 보름 정도에 반영이 되는데 시장은 좀 거기에 조금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3분기 또 실적도 이제 시장 가이던스 자체도 기대치는 높지 않아요. 3분기 정도가 조금 가장 안 좋고 4분기는 다시 좀 회복하고 상반기까지는 좀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보면 1조 8,800억에 1,700억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1조 8,800억, 1,700억 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1조 2천억에 1,600억. 그러니까 이익률이 엄청 좋아진 거잖아요. 대한유화가.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매출 볼륨은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렇게 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저런 스프레드가 좁아져서. 근데 수출 비중도 좀 높고 환율 나쁘지 않은데 국내 수출 쪽도 있고. 어쨌든 그 이후로 빠진 거고 수급 쪽으로 한번 체크해보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의 좀 매도가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이런 거예요. 유가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79달러까지 갔습니까? 최근에 80, 90달러 갈 것 같은지 빠질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가가 좀 안정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급락하는 것도 안 좋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코로나 때 이 주식은 급등했어야 되는데 작년 3월 달에도 이렇게 빠지듯이 유가보다는 작년 코로나 때 보세요. 6만 원까지 빠진 주식이 40만 원 갔다가 지금 다시 20만 원이에요. 야, 이것도 한번 올라갈 시간이 무섭죠? 6만원에서 40만원을 가요. 8배씩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이게 결코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의외로 대령주인데 저렇게 유가라는 것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또 글로벌 실물 어떤 자산 어떤 투자 지표고 유가 이렇게 연동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의외로 이 주식의 어떤 흐름들은 좀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완전 대형주 헤이티 너무 이렇게 꿈뜨는 주식보다 유가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있는 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진짜 메인이 될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살살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 지금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만약에 산다고 해도 그런 현금도 없으실 건데 나중에 진짜 한 주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관심 있게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TYM도 제가 최근에 메인이 될 만한, 근데 메인이 될 만하지만 15% 정도 보트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TIM 최근에 흐름 좋아요. 워낙 IR이 세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섹터에 대동은 이렇게 또
주가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동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제는 그 예전에는 또 대동 올라갔을 때 제가 TYM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있고 장 끝나고 나서 12 발행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쪽이랑 이 IR도 잘하고 밀도하게 친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12를 찍은 것 같아요. 12를 찍어서 뭐 이자율 높은 거 갖고 그러니까 굳이 안 찍어도 되는데 뭐 그냥 또 찍어도 되니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12 저기 발행은 뭐 주가에 뭐 약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12 발행한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표면 이자 0%에 앞으로 1년 6개월 이후에 어쨌든 오버잉 이슈가 생긴 거니까. 근데 뭐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생길 오버잉 이슈다 이러니까 뭐 그렇고. 그다음에 12 뭐 100 몇 억입니까? 아까 뉴스 나왔던데. 물량이 크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총에 대비해서 뭐 크게 오버행이라고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데 시간에서는 뭐 약간 10원? 뭐 빠진 거? 막 그런 건 크진 않은데 약간 그렇습니다. 일단 TYM도 여전히 좋게 본다 입니다. 근데 뭐 제가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 다 아끼는 종목이고 정말 다 뭐 크게 안 좋은 게 별로 없는 제가 특히나 자주 언급하는 종목들은 기본적인 골격 상황들은 좀 바뀔 수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시장 상황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중요한 가운데서도 개별주들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체크하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론 아직 손가락 부여잡고 있으셔도 충분히 되고 어떤 이제 좀 본인들이 딱 생각하는 기준과 뭐 어떤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정말 조금씩 빠질 때마다 올라갈 때 아니까 빠질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뭐 현금을 발담그기 정도로 좀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어쨌든 10월 한 중순까지가 여러 가지 지금 헝다 사태나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나 뭐 그 중국의 지금 전력으로 인한 생산 차질 이슈가 한 10월 한 둘째 주 그러니까 한 마디 정도 돌지 2주가 한 마디로 봤을 때 그때까지가 가장 피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주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쉬고요. 토요일날 또 밀도 있게 저녁 뽑기도 2개 나왔고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주주입니다. 감사합니다.